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걱정들 많으신 종목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하나오션입니다. 아유, 조선주가 참 잘 나가다가, 그죠? 그리고 이 조선 섹터의 대장으로 막 이제 등극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던 이 하나오션이 뭐 좋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는의 이 블럭딜 이슈, 보유 지분 매각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주가의 조정이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업황이 좋아요. 너무 업황이 좋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하는 날 정말 뭐 약도 주고 매도 주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일단은 뭐 실적부터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조가 나왔습니다. 3조 1,4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3조 1,4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게 컨센이 거의 한 1,500, 1,600 정도로 잡혔었는데 이게 발표된 수치만 2,586입니다. 이게 QOQ 기준으로 53%고 YOY 기준으로는 흑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뭐 너무 장사 잘한 거죠. 그리고 조선업종의 이 스토리드 자체가 확실히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뭐 여실히 1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타당성을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주가 이 정도 괜찮아, 부담스럽지 않아 라는 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더니 역시나 고선가, 그 다음에 고수익성, 선박, 매출 인식이 이제 드디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은 게 이제 환율. 거의 한 1300 후반대, 1400 중반대까지도 가는 환율이었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1분기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과연 이제 1분기가 정점을 찍고 끝나면은 당연히 주가는 밀리는 건데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 자체가 유효한 거냐라는 것들인데 지금 수준으로는 굉장히 그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기준으로 상선 매출의 기준을 보게 되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속된 표현으로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물량 밀어내기 한 거야. 물량 밀어내기 했었던 시기였는데 올해서부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요 저마진 구조 수주했던 이 선박의 매출 비중이 안 잡혀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의 그러니까 수주 비중이 한 60% 정도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의 수주분이 한 맥스 한 20% 정도. 그럼 이것만 해도 이제 80%인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2023년도 수주분 수준으로, 그러니까 수주분의 그 수준으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수주분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3년도 대비해서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으로 막 기었다가 갑자기 주가가 뻥 뛰잖아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훅 올라와 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마진이 안 남는 이 시기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매출이 더 이상 잡히질 않으니까 매출액도 점핑이 되고 영업이익도 점핑이 돼버리는 그 시기가 딱 도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도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한번 볼까요? 우리 28일 날이죠. 이때 실적 발표 이후에 수주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플로팅 도크 1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6,500톤급 해상 크레인 1기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규모로는 이제 3,328번, 3,300억인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2,680억 정도. 그러니까 플로팅 도크가 이게 3,300억이고 이 해상 크레인이 2,680억의 투자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보유한 설비 자체가 육상 드라이 도크가 2기,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도크가 3기 정도였는데 요번 투자로 이제 1기에서 한 2기 정도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척수로만 따지게 되면 기존 상선 동시건조 캐파가 이 하나오션이 한 36척 정도에서 이제 40척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연간 한 2척에서 한 3척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되니까 한 3개에서 4척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투자 공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야, 하나오션 진짜 돈 제대로 버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 물량들이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날 설비 투자 공시를 함과 동시에 뭐가 나왔냐. 산업은행의 19몇 %지? 19.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수로만 따지게 되면 한 5,9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한 4.3%, 1,300만 주인가요? 예, 이거를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와, 시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잠깐만, 이게 주가가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블록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큰 손들이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위 얘기되면 이제 우리가 급등주 나올 때 막 대주주들이 고점에서 막 매도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대선 테마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올리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대주주라든지 거기에 임원들이 막 매도를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게 대주주가 아니고 이게 산업은행이라는 좀 특수성을 고민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의 블록딜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산업은행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기업들의 자금을 집행을 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대그룹 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들의 뭔가 좀 이상이 생겼을 때 항상 총 때리면 경향들이 좀 강하죠,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요 하나오션의 보유 지분,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지금 공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어요. 예, 공적 자금이. 그것들을 계속 좀 늘리다 보니까 이게 보유 주수가 이제 5,900만 주까지 늘어난 거고요. 한없이 가져갈 수도 없거든요. 예, 뭐 소위 얘기하면 이제 뭐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나는 매수가니면 매도를 안 해. 이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은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에게 기업 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정부의 입김도 있어요. 네, 정부의 입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블록딜 관련해가지고 가장 말이 많았던 기업들이 이제 HMM. 한번 해볼까 말까, 시장에 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뭐 별다른 입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불발되고 있는데 이게 불발되는 부분들도 이 하나오션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데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는 거는 사느니 이 기업의 이 하나오션의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한 현금화 전략들이 첫 번째로 수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단기간 안에 이 5,900만 주 전체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산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블록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대규모 물량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조선업종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돌리거나 악재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급 이슈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수급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제 모멘텀들을 기다리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뭐 탄력적인 모습들을 재차 보여준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일정 수준의 조정폭, 박스권과 가격 조정 구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수급들을 소화해내면서 뭐 다음 분기 그리고 다음 이슈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뭔가 협력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은 그냥 뭐 트레이딩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시장이 뭐 급격하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주 모멘텀들이라든지 성장 모멘텀들이 쓰여지는 뭐 조선이나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견지를 하면서 그래도 해볼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들어갈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약간은 좀 비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만 좀 인내하고 참아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하나오션을 걱정하는 수준의 것들은 좀 너무 오버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적절하게 나는 수익 실현 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의 이 기본적인 틀 자체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깨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버액 이슈는 너무, 그러니까 물론 부담은 있겠죠. 당연히 부담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막 언급될 정도로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보시는 거는 또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저의 생각들을 담아서 얘기를 좀 해드렸으니 참고로 좀 해주시고, 아마 제가 놓친 부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